안녕하세요. 푸시케입니다. 오늘 제가 전에 오징어 게임 그 2탄을 또 들고 왔는데요. 어, 정말 오징어 게임에는 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색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다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었던, 읽었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색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만 봐도 약간 그 동심의 세계 같은 색깔이면서도 색이 주는 느낌이 되게 무시무시한 것도 있고, 굉장히 뜻깊은 아주 감독님이 그걸 다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발견해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읽어보면 정말 그럴듯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그 장면 중에서 그 기훈이 그 전철에서 딱지 치기 그 제안을 공유라는 배우로부터 이렇게 제안을 받을 때 나오는 그 빨강과 파랑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 빨강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주체자를 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랑은 참여자다. 그래서 그 딱지를 치는 모습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전부 공유가 빨간색을 택하고 그 참여하는 분들은 파랑을 택하는 장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이렇게 은근하게 그 내밀한 그런 색깔에 대한 또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걸 듣고 정말 특이하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이제 수비가 공격이 뭐 파랑이고 수비가 빨강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빨강이고 수비가 뭐 파랑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 색깔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가장 이제 제일 우리가 눈에 띄게 보는 게 그 참여자들이 입은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이 사실은 초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입은 옷도 오늘 제가 그 참가자들이 입은 색인데요. 그 색이 인제 색깔을 다루는 분들은 그 색을 보고 시안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안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초록색도 아니고 파랑도 아닌 그러니까 초록과 파랑이 이렇게 섞인 색, 청록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랑과 초록색. 그러니까 우리 미국 분들은 아마 이걸 털코이즈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털코이즈는 약간 사실 그거보다 더 엷은 색이 털코이즈고 이 색깔은 거의 teal 컬러에 가깝죠, 영어로는. 그래서 그 청록색, 시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극 중에 나오는 색 중에 붉은 계통으로 나오는 색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핑크, 짙은 핑크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핑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빨강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빨강은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젠타라고 그 꽃분홍에 보면은 색깔 그 구분하는 말에 마젠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마젠타로 이렇게 또 구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곳곳에 노랑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이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각각 색에 보면 의미가 아주 상당하게 있는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 이제 노란색을 이제 표할 때 우리가 노란색은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돈.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지는 사람이 이제 1억 원씩 모으는 그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그 저금통 색깔도 아마 노란색이었던 것 같아. 클리어지만 노란 빛으로 이렇게 비춰져서 그런지 노란색으로 상징이 됐고, 노란색은 권력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돈을 가장 많이 표시하는 게 돈이죠. 그리고 또 좋게 표시하는 거는 희망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노란색이 밝잖아요. 밝아서 아마 희망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노란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보면 이런 커튼이 노란색인 게 있고, 왜냐면 이제 집이 좀 넓어 보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노란색 커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노란색을 좋아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노란색을 좋아해요. 밝아서. 저는 밝아서 좋아하고. 그래서 인제 노란색은 아마 그런 거를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 또 제일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게 그 VIP들 나오잖아요. 그 각국에서 모이는 VIP들이 이렇게 황금 가면들을 다 썼어요. 거기에 보면 그 오일남이 여우 가면을 쓰고 다른 분들은 뭐 사자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죠, 거기에. 이제 그런 가면을 쓴 그 상징, 돈과 부와 권력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그 오일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중에 인제 돌아가실 때 그 기운이를 부르잖아요. 깐부로부터 해 갖고 그 불렀을 때 갔었던 장소에 그 노란 전구가 비치는 노란 빛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노란 침대 노란 이불을 덮고 노란 잠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또 인제 또 노란색 상징 돈이 있는 사람 이제 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은 옛날에 그 궁궐 같은 데도 보면 금색을 많이 쓰잖아요. 그 임금의 옷에도 뭐 홍포, 청포 있지만 거기에 금색 무늬로 해서 그 부의 상징을 뜻하기도 하고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백악관에 보면요. 백악관의 그 커튼, 그 접견실, 대통령 집무실인가 거기에 황금 그러니까 금색의 커튼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집에도 커튼은 그걸로 한 사람인데 정말 밝고 우아해 보여요. 저 금색으로 커튼을 하면 정말 멋지고 그런 느낌을 받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귀해 보이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마 저도 노란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노란색이 나오는 장면이 그래도 꽤 돼요. 그 침대 조명도 그렇지만 그리고 왜 그 어린아이 애기한테 딸내미한테 갖다 주려고 뽑기를 뽑는 그 장면에서 그 꼬마 아이 남자아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입은 아이의 옷도 노란색이었어요. 그리고 걔가 뽑은 이렇게 인형 봉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조그만 노란 인형이 또 보여요. 그리고 딸을 만나서 떡볶이 먹는데 딸이 입은 옷도 노란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노란색이 약간 희망이면서 좋은 의미를 담은 그러니까 좋고 좀 그러니까 말해서 고급진 걸 의미하는 색으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혼한 그 아내의 집에 돈 때문에 돈 받으러 가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거기 그 인제 어머니가 당이라고 하니까 수술비가 필요하니까 어 창피함을 무릅쓰고 가지만 그 전 부인은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때 마침 들어온 그 전 부인의 그 재혼한 남편이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돈을 이렇게 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집안에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에 가족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혼한 부인과 그 남편과 그리고 그 아이들. 그런데 거기에 엄마 아빠가 입은 색에 노란색을 입고 찍었어요. 그건 뭐냐면 행복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뜻에서 노란색을 했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노란색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어 그 마지막에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마지막 게임을 이제 저기 제안을 하잖아요, 기훈이한테. 그 노숙자 그 높은 빌딩 밑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노숙자의 그 어 벤치에서 이렇게 잠이 들어 있는 그 노숙자를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면 게임이 기훈이 이기는 거고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아직도 선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그렇고 만약에 그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은 내가 이기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마지막에 도움을 주는 남자가 머리에 노란 염색을 한 남자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희망이라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함으로 나타나는 또 색깔의 또 그런 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은 그렇게 풀이를 했고 인제 그리고 인제 마젠타가 나오잖아요. 지금 마젠타가 인제 밝은 자주라는 인제 요런 그 꽃분홍에 가까운 그저께 자몽 스님이 다음에는 머건디인가요? 제가 요즘에 컬러별로 옷을 자꾸 입으니까
자몽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다음에는 버건디인가요? 그랬는데 오늘 버건디는 아니고요. 버건디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버건디는 안 나오고 마젠타. 그러니까 시아는 청록 같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올 때 이제 사람을 이제 시안이라는 게 이제 청록색, 그러니까 파란색과 녹색을 섞은 거를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고, 이제 참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참여자들이 다 그 색깔을 입었어요. 시안이라는 색깔을. 그래서 그분을 사람, 그리고 참여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마젠타는 붉은 계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핑크이기도 하고 붉은 계통 핑크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핑크보다는 마젠타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마젠타는 이제 시스템,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시스템을 의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옐로우, 그러니까 세 가지 컬러를 이제 옐로우 아까 했고, 돈, 권력 이런 걸 얘기했고, 마젠타는 이제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거를 분석을 한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낸 건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놨냐면, 사람, 그러니까 시안 요 색깔이 돈, 옐로우를 추구하면 그린이 된대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뭐냐면, 지금 그린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록을 입은 이 그 시안이라는 그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절박한 상황, 사람이 절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옐로우, 돈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초록이 된 거예요. 그 초록 옷을 입은 이런 시안 컬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이 또 시안이잖아요. 시안이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컬러를 이제 거기서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마젠타 시스템을 추구를 하면 파랑이 된다. 파랑이라는 거는 또 시스템의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뭐 경찰이라든가 제복 입은 경찰, 그다음에 뭐 청와대, 뭐 이런 그런 또 시스템의 일부를 또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마젠타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돈을 추구하면 피가 된다, 레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또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극중에 아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극중에 의사 한 분이 들어와 계시죠. 근데 그 의사가 그 시스템에 있는 그 붉은 옷을 입은 분들과 거래를 하죠. 그 이제 총으로 쏴 죽인 그 실패한 분들의 시체 중에서 아직 덜 죽은 시체를 골라서 장기 척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데. 그래서 그분은 거래를 한 거죠. 그 시스템과. 그래서 내가 이 장기를 추출해주는 작업을 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런데 거기서 준 거는 이제 다음 게임이 무엇인가라는 힌트를 주는 이제 이런 걸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들키게 돼서 그분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마젠타가 돈을 추구하면 피가 된다. 그러니까 마젠타는 그 시스템에 있는 그 감시자들이 있잖아요. 그 감시자들이 이제 또 따로 뒤로 돈을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의사를 불러다가 해서 장기를 팔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 결국은 들켜서 그 프런트맨한테 다 죽게 되고 처형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젠타가 돈을 추구하는 피를 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풀이를 해놓은 분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 말하자면 시안과 이런 시안, 마젠타, 그리고 뭐 파랑, 이런 노랑, 이런 걸 다 가지면, 권력과 이런 걸 가지면 검은색이 된다. 검은색도 정말 큰 뭐라 그러죠? 권력이 표로 많은 그 검은색을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높은 분들 검은색 정장을 입거나, 지금 프론트맨 같은 경우 검은색으로 가면을 쓰고 검은색 옷을 입죠. 그게 검은색의 또 이런 그 위력을 보여주는 또 이런 또 풀이를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풀이가 있었던 영화 오징어 게임. 그래서 오늘 재밌는 그런 걸 발견한 거를 제가 읽은 것, 본 것을 총합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오늘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핑크,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젠타를 사람들이 이제 그 색깔에 또 의미가 있대요. 색깔을 풀이하면은 공격적인 행동과 그런 화가 줄어들게 만드는 안정적인 색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핑크, 마젠타 색깔이. 그래서 뭐 이제 진정 작용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또 누가 풀어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색 같은
여기 우리가 나오는 게 아주 초록색이라 딱 정해지진 않지만 초록에 가까운 청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록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정적인 스테이블티한 그런 필링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힐링이라는 건 우리 치유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안정적이게 하는 그런 또 있고 그로우 말하자면 이제 이 싹이 나서 막 자라는 그 숲의 그로잉 하는 거를 또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바이브라고 그래서 생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살아남고 살아있는 것들은 초록이잖아요. 우리 자연을 볼 때 나무, 풀, 뭐 꽃 이런 걸 볼 때는 초록을 보면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초록을 더 여기에서 또 많이 추구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그 초록이 뭐 염료를 이제 만들 쯤에서는 그게 뭐 가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염료가 뭐 물감이라 그래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가루를 타서 하든가 했는데 그 초록이 나오려면 비소 옛날엔 비소가 아주 독극물이었나 봐요. 지금도 독극물이지만 옛날에는 비소로 많이 뭐 이렇게 목숨을 지금 같은 뭐 농약 뭐 이런 거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옛날에 알스닉이라고 그러나 알스닉이라고 하죠. 그게 비소가. 그래서 그 비소가 많이 들어가서 옛날에 초록색 드레스를 입었거나 뭐 이런 분들이 피부가 상할 정도로 그게 비소가루가 막 날렸다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건 또 여담이지만 또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찾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초록 드레스, 저는 초록 드레스가 참 우아해 보이거든요. 근데 잘 안 입죠. 저도 안 입지만. 근데 그 초록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의 몸에 막 비소 때문에 막 상처를 녹아내리기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초록 드레스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비비안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커튼. 그게 벨벳 초록색 그거 아니었나요? 커튼. 그걸 뭐 이렇게 해서 드레스 만들었던 그게 참 기억에 남고 또 뭐 나폴레옹이 저기 벽을 전부 다 초록으로 해서 뭐 거기에 중독돼서 죽었다라는 뭐 카더란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정말 우리가 많은 삶이라는 생동감 있는 거에 또 하면서도 죽음과 비소가 섞여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가 이 초록이 여기에 쓰인 것은 또 죽음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사들 수술 가운이 거의 초록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수술 중에 이렇게 붉은색 피를 보면 눈에 이렇게 뭐 착시 현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뭔가가 잔상이 맺혀갖고 위험하대요. 그래서 초록 가운을 하면 가끔 초록을 이렇게 보면서 눈에 안정을 찾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색깔이 유난히 많은 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주는 그 느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색깔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색깔 말고 모양 있잖아요. 우리 감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모, 네모 어떡하지? 이렇게 네모, 그다음에 원, 동그라미 그리고 그런 것들도 권력, 지위, 그 사람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네모는 거의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이 많이 또 네모에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네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보면 이제 굉장히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네모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각이 많은 데일수록 권력이 높아진대요. 계급이 옛날에는. 그래서 네모가 거기에서 지금 세모, 네모, 동그라미 중에서는 네모가 가장 위의 계급이죠. 그분들은 이제 게임을 설명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이 게임에 참석하신 걸 환영합니다 하는 사람도 네모.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에 중에서는 감시자 중에서는 또 리더격이죠. 그 밑에가 이제 세모. 세모는 이제 총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고서 뭐 법을 그러니까 졌다던가 뭐 어겼다던가 할 때 총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집행관들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는 아무런 각이 없죠. 유하고 이제 하위 계급 개인으로
이제 잡일 같은 거 식사라든가 이제 옷 같은 거 나눠 주는 거 이제 요런 거를 아마 인제 의미를 해서 그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풀이를 하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도형에도 인제 이런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형의 사람, 뭐 세모의 사람, 네모의 사람 그분들의 그 인제 완벽주의라든가 뭐 인제 이런 거를 아마 얘기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체계적이고 인제 분석적인 사람들이 이제 네모들이 많고 이제 원리 원칙 따르고 뭐 인제 막 이러는 분들이 아마 네모격인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인제 또 세모 같은 경우는 인제 막 목표에 집중을 하고 막 거기에 결정을 하고 그거를 막 활동을 하고 막 시험에 옮기는 이런 사람이 인제 세모 이런 공격적인 또 이런 게 있고 인제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인제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O형 피가 O형인 사람이 둥글둥글하죠. 그리고 O형 그리고 아우르는 이렇게 서로 관계도 잘하고 또 전부 안정적이죠. 원이 이렇게 어디로 한쪽으로 끼울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냥 잡일을 시켜도 무난하게 아무런 트러블 없이 할 수 있다 해서 인제 그런 설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그 도형 심리 갖고도 여기에 오징어 게임을 풀이한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그 S계급이라고 인제 그 외에 또 나오나 봐요. 그게 뭐냐면 인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 창조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직관적인 사람이 인제 그 맨 위의 계급 그러니까 프론트맨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인제 지금 네모 그 위에 지금 프론트맨이 있잖아요. 각이 많은 가면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각이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가면에 보면 막 도형 각이 많아요. 막 이런 무슨 뭐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분을 아마도 인제 그 S계급 그 위의 계급으로 하지 않았을까. 인제 그런 분들은 거의 퍼펙셔니스트라든가 그 실제적으로 그 황인호라는 인물로 나온 그 프론트맨으로 나온 이병헌 씨 역할이 굉장히 그 완벽주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그 굉장히 이렇게 반듯한 걸 좋아하는 전화기도 막 이렇게 바로 놓고 보셨죠? 그 드라마에 그게 나와요. 전화기도 똑바로 이렇게 또 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놓고 그리고 뭐 거기 소화기가 뭐 어느 자리에 있었다고 그 동생이 왜 거기 잠입해서 들어왔을 때 설명을 하잖아요. "아 나는 소화기를 어느 쪽에 놓는다. 그러니까 네가 움직였으니까 너가 여기 있는 걸 안다."라는 할 때 자기는 항상 뭔가가 자기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완벽주의죠. 저 같은 경우는 완벽주의가 못 되고 아무 데나 놓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어 그런 그 완벽주의 그리고 그 살던 고시원에 딱 들어가 보니까 책들도 가지런하게 실종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도 책들이 아주 가지런하게 거기에 라캉의 뭐 욕망의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 그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림 거기에 나온 그림과 책, 심리 이제 요걸로 이제 다음 편 한번 하고 인제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색깔과 이 도형으로 풀어본 오징어 게임의 리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또 오늘은 끝내야 되겠어요. 자꾸 짧게 짧게 한다 그러고 또 길어졌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가 시안이라는 마젠타 그리고 또 블랙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합치면 블랙이 된대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사람이 이제 프론트맨 같이 블랙 권력에 있는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칼라 시안 사람으로도 표시되고 청과 초록이 모인 청록색 시안이라고 표시한다고 그러고요. 마젠타 붉은 계통으로 거의 핫핑크에 가까운 자주 계통의 색깔 마젠타 그리고 검은색 블랙 그리고 옐로우 얘기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컬러가 이 영화 거기에 사실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그 흰색은 그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이야기했는데 그 흰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어요. 요 색깔만 갖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래도 이 색깔의 이제 색깔과 도형으로 풀어본 우리 오징어 게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음에 3탄에서 또 우리 심리와 또 이런 미술과 음악 뭐 이런 거를 또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오늘 제가 그래서 청록색 이게 청록색이에요. 이게 사실 미국 분들은 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인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안 이 지금 참여자들이 입고 있는 초록색 그
초록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 컬러에 가까운 옷을 제가 찾아 입었어요. 이거 따로 제가 또 이 옷에 대해서 또그 오래됨을 입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Oh, all my foreign friends. Oh, I'm so sorry. I I was just making this video for a review for the Squid Game. Just all colors in this movie. So they have cyan and magenta and yellow and then black. So I just explaining what kind of a meaning they have. So roughly I can have some kind of the green cyan color has a stability and healing and growth and survival, that kind of things. And magenta has some kind of stability also, and they make over together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y mean system, they are. And then the cyan color is going to be the participant. So they have some people they are talking about. And yellow means just gold, and yellow is a kind of the power, a kind of the money, and that kind of thing they are expressed in this movie. And black is the very what is that? Authority, and everybody they can get that all colors they mix together in color, that is going to be black. That means if some of them all together they can all grab it, it's going to be very high level of power or authority. That is going to be the black. So I was explaining about this kind of review today. Thank you. I'm sorry. Bye bye.